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사설은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은 아주 요약된 사설이지만 엄청난 내용의 사실입니다.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는 정권이라는 그런 제목이 떴습니다.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는 정권,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이 피고인하고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어저께 열렸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요청으로 열렸죠? 이거는 바로 이성윤이가 요청해서 열린 겁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의결했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수사팀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마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내부 결론까지 이미 다 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지검장이 됩니다. 여러분, 형사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검, 검찰청,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주 특유한 현상이 지금 보이는 장면입니다. 소위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다고 이 사설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정의를 세워야 할 청와대, 또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직들을 범법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법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로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이용구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호수 후보도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특히 법을 운운하는 이 검찰, 법무부가 이런 사람들로 피의자, 피고인 등등으로 채워져야 할 그런 이유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까? 검사가 기소가 일단 되면 말이죠,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다 이렇게 인사조치하고,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이라도, 구급 수사관만이라고 8급 수사관이라도 벌써 수사를 딱 받게 되면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부서로 일단 갖다 놓게 됩니다.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그게 검찰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나 문 정권의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정권 편은 기소돼도 영전하거나 자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 당시 형사 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그 밑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 이분은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김학의 씨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그리고 이규현 검사도 인사조치나 직무배제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정권에 밑보인 검사는 의혹만 있어도 그냥 바로 그냥 한직으로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훈 검사장. 정권의 불법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근거 없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바로 직무배제, 추미애가 직무배제를 시키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무슨 연구위원인가 이름을 줘가지고 이사도 말이죠. 보십시오. 서울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부산으로 발령을 내더니 그 다음에는 저기 용인으로 발령이 내더니 조금 있다는 저기 먼데 진천으로 또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진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절대 사표를 내면 안 됩니다. 검찰총장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모순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헌법에 의거하여 분석해내야 됩니다. 수사해내야 되고. 이지검장은 문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그 불법을 덮는 과정에서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아주 충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이 정권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은 했지만은 유임 내지는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자, 이 정권에서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사설자는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라건대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 상황에 왔다면 그래도 사법시험을 쳤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후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그 법과대학 경희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가 됐지 않느냐. 이런 검사의 길을 걸었던 분이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다 보였다면은 이제 한번 사법시험 끝나고 검사 인관할 때 그때 한번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자중자애하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명예도 생각하고 그 부인의 명예도 생각하고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쯤은 그대로 딱 그만두고 변호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가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본인을 위해서 좋은 아름다울 수 없지만 본인을 위해서 최선의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길,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민국이 선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사라지느냐, 이 선거가 그것을 가름한다. 자, 야권 단일화 왜 필요하냐?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일화를 저해해야 하는 자는 어떤 자라도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우리가 해야 될 것, 야권 단일화. 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단일화를 해가면서 흥행을 해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을 하나 배출하는 겁니다. 야권에서 대통령 배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으로서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국민 모두가 머릿속에서 야권 단일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